그래도 아직 수리를 하지 못한 차를 타고 오셨네요. 아, 여기가 지금 다 사고로 망가졌어요. 튼튼한 트럭 앞쪽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의뢰인은 트럭에 자재를 싣고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앞에 가던 트럭을 따라 2차로 차로 변경하였던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앞이 사고 안 왜 일어난 보여요. 거죠?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파란불이었고요. 녹색불인데요? 네. 갑자기 멈췄어요. 아이고. 인생 마티즈가 좌회전을 하고 거기서 서 있었던 겁니다. 차에 승용차가 서 있었다고요? 사고 난 후 밀려나간 그 트럭 옆으로 금색 차량이 보이네요. 왜 거기 서 있었던 건가요? 왜 차선에 자기가 이렇게 서 보이는 있나요? 걸 씌었다고 신호를 잘못 봤다고 그래요. 아하, 저 금색 승용차가 자신의 신호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교차로에 잘못 들어온 거군요.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저 차 때문에 앞에 가던 트럭이 급정거를 했고 의뢰인은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네요. 그리고 저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100%다 잘못이다.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앞에 가는 차가 멈추면은 왜 멈추는지 묻지 않고 앞차를 따라서 나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이게 안전거리 유지 의무죠.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안전거리를 지켰더라도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못한, 즉 전방 주시를 철저하지 못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런데요, 이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신호를 착각해서 들어와서 길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차 때문이죠. 40% 정도 잘못한 거로 보이는데요. 뒷차가 앞차에 100% 물어주고 금색 승용차에게 40% 정도 부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고 처리는 간단했는데요. 추돌 사고 중에는 꽤 복잡하게 얽힌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죠?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아이고 부딪혔네요. 네. 예. 근데 또 두 번째 뒷차가 또 들이받습니다. 두 번째 충격으로 튕겨나간 의뢰인 차량은 다시 한번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앞차를 두 번 들이받은 거죠. 근데 앞차 왜 갑자기 멈춘 건가요? 앞에 차는 이제 그 앞에 차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저도 봤고. 앞차 앞에 불법 유턴 차량이 있었다고요? 아하, 바로 저 차군요. 예. 저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요. 그런데 불법 유턴한 저 SUV 차량은 그대로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과실 처리가 복잡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앞차에 대해서 가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다 물어줘야 되고 예. 제 차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차로 수리를 해야 되고 제 차 뒷부분에 대해서만 복잡하네요. 뒷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잡하네요. 앞차는 무슨 얘기예요? 불법 유턴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앞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앞차에 대해서 100%다 해줘야 됩니다. 안전거리 근데 두 번째 때문이죠. 사고요. 첫 번째는 콩이죠. 두 번째는 콩이죠. 앞차 망가진 게 내가 처음에 부딪힌 거는 조금 찌그러졌었는데 두 번째 사고로 더 많이 찌그러졌죠. 예. 내 차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러면 따질 게 뒷차 많네요. 때문에 더 크게 망가진 것은 뒷차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내 차 앞부분하고 내 앞에 차 뒷부분하고 구분하기 좀 어렵겠죠. 1차 사고로 망가진 부분과 2차 사고로 망가진 부분이 구분하기 힘들 때 예. 그럴 때는 반반 정도로 봐서요. 내 차가 반, 뒷차가 반 정도 책임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고 경력 20년인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차 여기서 사고 난 거예요. 서울의 한 골목입니다. 골목길인데요. 좌회전을 천천히 가는데 아이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람 나올지는 보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차가 일단 사람하고 부딪혔다 보니까 자다가도 그냥 오. 벌떡벌떡 깨고. 아이고 운전자가 더 놀라셨겠어요. 놀랍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의뢰인이 아이고 너무 빨리 달렸던 것은 아닌가요?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좌회전을 보시면 좌회전에서 방지턱을 넘어서 온 거리가 불과 한 6, 7m 정도밖에 안 되기 아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이게 상황이고 충격이 크셨겠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사고 난 이곳을 한번 주행해봤습니다. 속도를 낼 수도 없고요. 부딪힌 사람이 뛰어나온 사이길도 잘 안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는 제가 100% 잘못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벌점 25점도 맞아야 된다고 벌점도 있어요? 말씀하시고 의뢰인이 다 잘못했다고요? 이번 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회전 천천히 했죠.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단이 쭉 있고 나무가 있어요. 아파트 쪽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죠. 진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 부과된 거, 거기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십시오. 이의 신청해서 재조사를 해서 벌점 부과와 범칙금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의 신청해서도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대전입니다. 밤 11시경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자전거네요.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동영상 보셨죠?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팍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쳤더라고요. 왼쪽에 차들이 정차 중이죠. 그 사이로 갑자기 자전거가 나온 건데요. 충도로 자전거는 멀리 날아갔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차 지붕 위로 떨어져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태원 정도 나왔고요. 그쪽이 자전거여서 저한테 과실률 3% 줬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70% 잘못했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자전거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일 때 보통 80대 20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펑펑한 밤이죠. 자전거에 전조등 불빛도 없죠. 그리고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사고는 자전거가 한 90%까지 잘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자동차도 혹시 하는 마음에 속도를 좀 더 줄이고 안전운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만 10%, 많으면 2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80 내지 90% 정도 잘못했다고 보이고요. 네, 제가 6. 오토바이가 4. 내가 가해자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치겠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엄청 억울해 하는데요.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좌회전하려는 순간 아이고 왼쪽에서 튀어나오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서행했는데 나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빠르지 얼마나 빨리 않은데요. 가겠다고 그 옆으로 와서 옆을 박아버렸을까. 의뢰인 왼편으로 추월해 나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힌 거군요. 1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피해자로 9대1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 방향 지시등을 안 킨 잘못은 있어요. 의뢰인께서 왼쪽 깜빡이 방향 지시등을 안 켰군요. 지금 직진 신호였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려면은 비부호 항상 좌회전이네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에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요.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10% 많으면 20% 정도가 실은 있을 사건인데요. 그거 빼고는 의뢰인이 잘못한 게 없죠.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동급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뒤쪽으로 와야 되죠. 뒤에서 그런데 와야죠.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파단과 의뢰인차 무리하게 사이로 나온 거. 출발했네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사고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해 오던 것과 거의 같게 볼 수 있죠. 예. 만약에 깜빡이만 제대로 켰다 그러면 100대 0일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리 궁금하십니까? SBS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몇 대 몇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